안녕하세요. 7주차 학습 주제는 문자열과 문자열 포매팅입니다. 지난 주차에서는 연산자에 대한 기본 개념과 파이썬의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응용 문제를 통해서 연산자의 사용 방법을 익히고 실습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번 주차는 문자열과 문자열 포매팅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통해 문자열에 대한 기본 개념과 문자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이번 주차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자열 연산과 문자열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식, 그리고 문자열 중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문자열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양식 문자와 포맷 함수를 이용하여 특산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열 포매팅의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열 포매팅이 프린트 함수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예제들을 살펴보고 시연을 통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7주차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7주차를 학습한 후에는 파이썬의 문자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문자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열 포매팅에 대한 개념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양식 문자와 포맷 함수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문자열의 생성과 연산, 저장 방식 및 슬라이싱에 대해 알아보고 양식 문자를 이용한 문자열 포매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함수를 이용한 문자열 포매팅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에는 정수, 실수를 포함하는 숫자형, 그리고 문자열을 포함하는 문자형,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형을 제공합니다. 정수형, 실수형과 문자형에 대해서는 3주차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리스트는 C와 자바의 배열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밖에도 튜플, 딕셔너리와 같은 자료 구조 형태의 자료형도 제공합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문자열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문자는 영어로 캐릭터인데요. 하나의 문자를 의미하고 문자열은 하나 이상의 문자들의 집합으로 영어로는 스트링입니다. 다른 언어에서와는 달리 파이썬은 표현 방식에 있어서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구분 없이 큰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합니다. 다만 시작과 끝은 같은 따옴표를 사용하고 반드시 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에서도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문자열 생성 또한 이미 알고 있듯이 예제에서와 같이 왼편에는 변수명을 지정하고 등호를 사용하여 오른편에는 원하는 텍스트를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합니다. 예제에서와 같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문자값 하나를 지정한 변수 캐릭터 1과 캐릭터 2의 자료형을 출력해보면 문자열의 의미인 str로 출력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이썬은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다음은 문자열 연산입니다. 문자열도 숫자형처럼 덧셈과 곱셈이 가능합니다. 먼저 더하기 연산부터 살펴보면 변수 A에 문자열 i와 공백 문자 하나를 지정하고 B에는 러브와 공백 문자 하나, C에는 파이썬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결과를 변수 D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서와 같이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 변수 D를 출력해보면 실행 결과에서처럼 I love Python이 출력이 됩니다. 즉 플러스 연산을 통해 문자열을 합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자열을 합할 때 주의할 점은 합해진 문자열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합하는 문자열의 적절한 곳에 공백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변수 A와 변수 B의 문자열에서 마지막에 공백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 결과에서와 같이 모든 단어가 공백 없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은 더하기 영산을 수행할 때 문자열과 문자열 사이에 이와 같이 공백 문자 하나씩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에서와 같이 단어와 단어 사이가 띄어쓰기 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죠. 다음은 곱하기 연산입니다. 소스 코드 네 번째 줄에서와 같이 A 플러스 B 곱하기 3 더하기 C 연산의 결과를 변수 D에 저장하고 다섯 번째 줄에서 변수 D를 출력하면 실행 결과에서와 같이 변수 B의 문자열 love가 이와 같이 3번 출력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변수 B의 문자열 마지막에 공백 문자 1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 결과에서와 같이 B의 문자열이 모두 붙여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곱하기 연산을 수행할 때는 해당 문자열을 띄어쓰기해서 합하려면 해당 문자열 마지막에 공백 문자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문자열 저장 방식입니다. 문자열은 컴퓨터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즉 변수의 첨자를 사용하여 문자 하나씩을 연속해서 저장하는데요. 변수 x의 문자열 파이썬을 저장하면 내부적으로는 6개의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x, 0, 1, 2, 3, 4, 5의 순서대로 각각 하나의 문자씩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문자열에 대한 변수 이름을 x이지만 문자 하나하나에 대한 변수 이름은 이와 같이 여는 대괄호, 첨자, 닫는 대괄호가 됩니다. 첨자는 영어로는 인덱스인데요. 따라서 문자 하나씩을 대괄호 안에 첨자를 사용하여 연속해서 표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문자열 인덱싱이라고 표현합니다. 첨자는 다른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제에서와 같이 변수 x에 문자열 파이썬을 저장한 후 두 번째 줄에서와 같이 변수 x를 출력하면 전체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줄에서와 같이 인덱스를 사용하여 특정 문자만 지정하면 해당 인덱스에 저장된 문자 하나만 출력이 됩니다. 즉 x0은 대문자 p, x5는 마지막 문자 n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자열 파이썬은 6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덱스 번호는 0부터 5까지입니다. 즉 인덱스 번호의 범위는 0부터 5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는 번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제에서와 같이 인덱스 6을 사용하면 이와 같이 인덱스가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인덱스 오류가 발생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인덱스 값으로 음의 정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마지막 글자부터 -1로 시작해서 하나씩 감소하면서 역순으로 인덱싱합니다.
양의 인덱스 번호 0으로부터 순환이 되는 개념인데요. 음수 인덱스 범위는 -1부터 -6까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범위값 이외의 음수를 사용하면 인덱스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문자열 슬라이싱입니다. 문자열 슬라이싱은 영어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자열 중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문자열 중에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가져오는 것인데요. 사용 방법은 문자열 변수명 대괄호 안에 콜론을 중간에 두고 좌우에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시작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끝 인덱스를 마이너스한 부분까지를 슬라이싱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x 2:6의 경우 두 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6을 -1한 다섯 번째 인덱스까지의 내용을 슬라이싱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THON이 슬라이싱 된 것이죠.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대괄호 안에서 콜론 앞부분과 뒷부분의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앞부분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 번째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즉 콜론 4인 경우는 0부터 4-1한 세 번째 인덱스까지를 슬라이싱합니다. 그리고 3콜론인 경우에는 세 번째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를 슬라이싱합니다. 슬라이싱 할 때도 마이너스 인덱스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인덱스를 -n으로 끝 인덱스를 -m으로 나타난 경우 -m부터 시작해서 -m에서 2를 뺀 부분까지를 슬라이싱합니다. 예를 들어 -5 콜론 -1인 경우 인덱스 -5부터 -2까지를 슬라이싱합니다. 따라서 YTHON이 슬라이싱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의 두 번째 라인에서부터 일곱 번째 라인까지의 슬라이싱의 결과를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열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주어진 문자열에서 특정 단어나 특정 부분만을 선택하여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요. 슬라이싱 할 때는 이와 같이 각각의 문자에 인덱스 번호를 기입한 후 사용하면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자열 포매팅입니다. 파이썬에는 다양한 종류의 문자열 표현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지금까지 학습한 문자열 표현 방식은 문자열을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하고 문자열 안에 영문 알파벳이나 숫자, 기호 문자, 역슬래시를 이용한 특수 문자만을 포함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문자열 안에 양식 문자나 포맷 함수를 이용하여 특수 문자를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자열에 %s, 두 번째 문자열에 %.ef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즉 양식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예제인데요. 이와 같이 문자열 안에 양식 문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매팅은 영어 포맷의 동명사형이고 포맷은 형식 또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열 포매팅은 주로 프린트 함수와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따라서 문자열 포매팅은 문자열을 만들 때 원하는 위치에 어떤 형식을 갖춘 양식 문자를 포함시키고 그 위치에 특정한 값을 삽입해서 좀 더 형식을 갖추어 출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식 문자 형태의 문자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소스 코드가 보기 좋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가독성이 좋아진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도 읽기 쉽게 작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양식 문자를 사용하면 실수의 경우 소수점의 자릿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영상을 학습한 후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출력 형태 또한 깔끔하게 정렬해서 표현도 가능하고 정수를 10진수로 뿐만 아니라 8진수, 16진수 등의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양식 문자를 활용한 문자열 포매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즉, 문자열 안에 양식 문자를 포함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표는 문자열 포매팅에 사용될 수 있는 양식 문자와 이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양식 문자는 이와 같이 퍼센트 기호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정수, 10진수를 표현하는 양식 문자는 %D입니다. D는 10진수를 뜻하는 데시멀의 이니셜입니다. 그 다음은 소수점 이하까지를 포함하는 실수를 표현하는 양식 문자 %F입니다. 실수는 영어로 floating point number이고 F는 이에 대한 이니셜입니다. %G는 정수 또는 실수 모두를 표현할 수 있는 양식 문자로 소수점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정수 또는 실수로 표현됩니다. %S는 스트링의 문자열, %C는 캐릭터 문자, %O는 악탈 넘버 8진수를 표현하는 양식 문자입니다. %S는 16진수를 표현합니다. 대부분 영어 이니셜을 사용한 양식 문자를 만들었는데 16진수의 경우에는 세 번째 글자를 사용하였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열 안에 양식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열 안에 이와 같이 양식 문자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닫는 따옴표 다음에 반드시 %기호를 먼저 기입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양식 문자에 대입할 상수나 변수를 기입합니다. %D는 정수를 표현하는 양식 문자이므로 정수 상수나 정수형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정수형 상수를 사용한 예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D 위치에 20이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를 표현하기 위한 양식 문자 %D를 쉘 모드에서 실행한 예제입니다. 변수 age에 19를 대입하고 문자열 안에 양식 문자 %D를 포함하고 문자열 닫는 따옴표 다음에 %기호와 함께 문자열 안에 있는 양식 문자 %D에 대입할 변수 age를 기입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D 위치에 변수 age에 저장되어 있는 19가 대입이 됩니다. 또 다른 예제인데요. 마찬가지로 %D 위치에 변수 스코어에 저장되어 있는 95가 대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수를 표현하기 위한 양식 문자 %F를 쉘 모드에서 실행한 예제입니다. 변수 파이에 3.141592를 대입하고 문자열 안에 양식 문자 %F를 포함시키고 문자열 닫는 따옴표 다음에 %기호와 함께 문자열 안에 있는 양식 문자 %F에 대입할 변수 파이를 기입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F 위치에 변수 파이의 값인 3.141592가 대입이 됩니다. 다음 예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양식 문자 %F에 실수 값이 대입될 때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6자리까지를 대입합니다. 양식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열은 주로 프린트 함수에서
함께 사용이 됩니다. 조금 전에는 쉘 모드 상에서 실행한 경우이므로 프린트 함수 없이도 실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나 편집기 모드에서는 프린트 함수와 함께 사용해야 실행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변수 네임에 문자열 김유리, 변수 age에 정수 20, 변수 스코어에 실수 4.3을 대입하고 5번째 라인에서부터 7번째 라인에 프린트 함수에서 양식 문자를 활용하여 변수에 저장된 값들을 출력한 것입니다. 4번째 줄에서는 변수 네임의 자료형이 문자열이므로 %s 양식 문자를 사용하였고 6번째 줄에서는 변수 age에 저장된 값이 정수형이므로 %d를 7번째 줄에서는 변수 스코어에 저장된 값이 실수이므로 %f 양식 문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각각의 양식 문자에 대응하는 변수의 값이 출력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소스 코드에서 양식 문자를 포함한 문자열을 이와 같이 또 다른 새로운 변수의 문자열로 저장한 다음에 해당 변수명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열 변수의 값을 지정할 때 11번째 줄에서와 같이 따옴표로만 감싸서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5번째부터 7번째 줄에서와 같이 양식 문자를 사용하여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법 2보다는 앞에 있는 방법 1이 간편해서 좀 더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방법 2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린트 함수에서 양식 문자를 활용한 방법과 7주차 이전에 사용했던 기존의 프린트 함수를 활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와 같이 변수의 이름, 나이, 학점이 입력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프린트 함수를 이용하여 실행 결과와 같이 출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행 결과에 있는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나눈 다음에 이와 같이 프린트문 안에 컴마로 연결하여 표현하면 되는데요. 즉 실행 결과 첫 번째 줄에 있는 저는 김유리라고 해요의 문자열에서 김유리는 변수 네임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나누어 나머지는 문자열로 표현하고 김유리는 변수명으로 변경하여 컴마로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붙여쓰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백 문자를 셋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없애준 것입니다. 기존 방법을 양식 문자를 사용하면 이와 같습니다. 소스 코드는 앞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양식 문자를 사용한 소스 코드가 좀 더 간결해 보이고 가독성도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혼용하여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살펴본 양식 문자 활용 예제를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값이 이와 같을 때 기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하는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죠. 기존 방법은 이와 같이 주어진 문자열에서 변수 값을 중심으로 문자열을 나누어서 컴마로 연결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문자열은 문자열로 큰 따옴판에 기술해 주시고, 그리고 김유리는 네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수명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라고 해요라는 다시 별도의 문자열로 구성해서 이와 같이 연결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이죠. 나이는 이라고 문자열, 그리고 20은 age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다시 입니다. 나머지 문자열은 별도의 문자열로 구성을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학기 평점은 하나의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4.3은 스코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코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를 받았어요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안에 변수의 값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열로 구성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면, 근데 이제 실행 결과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김유리라고 해요.
20 이 사이들이 이렇게 띄워져 있죠. 여기에서는 붙어 있는데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백 문자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없애는 것은 우리가 셋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백 문자를 지워주면 되겠죠. 이 부분을 전부 다 이 부분에다가 다 이제 동일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붙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4.3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식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는 양식 문자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행 결과가 있으면 실행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먼저 해주십니다. 실행 결과를 먼저 이와 같이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김유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네임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김유리의 데이터 유형은 자료 유형은 뭐냐면 문자열입니다. 큰 따옴표 안에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을 대표하는 양식 문자 %s로 이와 같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age는 20이죠. 이 20도 양식 문자. 그런데 20은 정수이니까 양식 문자 %d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4.3도 스코어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를 대표하는 양식 문자 %f를 이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 문자에 와야 되는 내용을 이 큰 따옴표, 닫는 큰 따옴표 다음에 %를 먼저 기술하고 그리고 그거가 이 값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명을 여기다가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를 사용하고 여기는 age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코어에 들어가 있으므로 스코어라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하고 달라진 점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양식 문자를 사용할 때는 실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6자리까지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소수점 1자리까지 있지만 출력은 기본적으로 6자리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이제 소수점 자릿수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식 문자 도표에 나와 있었던 모든 양식 문자의 사용 예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프린트 문안에 있는 문자열에서 %를 연속해서 2개 사용한 것부터 설명드리죠. 우리가 4주차에서 문자열 안에 있는 백슬래시를 2개 연속해서 사용하면 백슬래시 1개가 출력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슬래시 하나는 익스케이프 시퀀스의 시작을 알리는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백슬래시 그 자체를 출력하려면 백슬래시 2개를 연속해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 양식 문자의 시작을 알리는 특수 문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2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행 결과에 이와 같이 %기호 하나가 출력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와서 변수 넘버에 97을 지정하고 두 번째 줄에서는 정수 양식 문자로 세 번째 줄에서는 실수 양식 문자를 이용하여 출력하였습니다. 실수 양식 문자에서는 실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소수점 6자리까지를 출력합니다. 네 번째 줄의 양식 문자 %g는 정수 또는 실수 모드를 표현할 수 있고 소수점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정수 또는 실수를 표현한다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변수 넘버에 정수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정수로 출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는 정수를 그대로 문자열 형식으로 반환하여 출력하였기 때문에 출력 결과는 동일합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사용한 양식 문자 %c는 정수 97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문자 값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5는 10진수 97의 8진수 값, %x는 16진수 값으로 출력해 줍니다.
이번에는 프린트 문안에 문자열에서 2개 이상의 양식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와 같이 변수 넘버 1에 20, 넘버 2에 30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보시면 프린트 문안에 있는 문자열에 양식 문자가 각각 3개씩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열 %, 기호 다음에 이와 같이 소괄호를 사용하여 각각의 양식 문자에 대입할 상수나 변수를 문자열 안에 있는 양식 문자의 개수만큼 컴마로 구분하여 나열하여 주어야 됩니다. 양식 문자에 대입할 상수나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괄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실행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소스 코드 네 번째 라인에서 세 번째 마지막 양식 문자 %F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20을 30으로 나눈 결과값이 0.66667 실수로 출력된 것입니다. 만약 %F 대신에 %D를 사용했다면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0이 출력이 되겠죠. 이번에는 실수값의 자릿수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문자 %F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6자리까지를 대입해 줍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없어도 0, 6개를 출력을 해주는 것인데요.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 지정은 소스 코드 네 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양식 문자 %F에서 %기호와 F 사이에 점 기호와 함께 출력하고자 하는 자릿수를 기입하면 됩니다. 소스 코드 네 번째 줄에서 소수점 이하는 한 자리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실행 결과에서 4.3이 소수점 한 자리로 출력이 된 것입니다. 양식 문자에서의 자릿수 지정은 실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지정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릿수를 이용하면 열에 맞춰 정렬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기호와 양식 문자를 대표하는 문자 사이에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원하는 값을 출력할 때 지정한 자릿수만큼을 확보한 다음에 오른쪽 맞춤하여 출력해 줍니다.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좌측 정렬을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기호를 숫자 안에 사용하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정수의 자릿수 지정 예제입니다. 첫 번째는 자릿수를 지정하지 않은 예제이고 따라서 결과를 보시면 차례대로 출력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를 이와 같이 %OD와 %10D로 자릿수를 지정하여 소스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10D를 보시면 자릿수 10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오른쪽 줄 맞춤하여 출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릿수를 활용하면 이와 같이 숫자에 열을 맞추어 출력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실수의 자릿수 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릿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부터 보도록 하죠. 자릿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소수점 6자리까지를 출력해 줍니다. 이번에는 %F를 %.2F와 %10.2F로 자릿수를 지정하여 소스 코드를 이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즉 X와 Y 값은 소수점 2자리까지 출력하고 X 곱하기 Y와 X 나누기 Y의 결과값은 자릿수를 10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소수점 2자리까지 출력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숫자의 열이 맞추어져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정수를 입력받아 이에 대한
사칙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방식을 이용한 예제이고 두 번째는 양식 문자를 이용한 예제입니다. 두 번째 양식 문자에서 다음의 실행 결과에서와 같이 자릿수를 맞춤하여 출력하려면 소스 코드를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조건은 입력한 두 수의 자릿수는 3이고 사칙 연산 결과값에 대한 자릿수는 6입니다. 실행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는 2인데요. 각자 실습을 통해 소스 코드를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정수의 사칙 연산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인데요. 바로 이제 보면 첫 번째 값은 정수 값은 x에다가 우리가 정수로 입력을 해서 저장하기로 했죠. 이제 안내 메시지는 이와 같이 이제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y에다가 마찬가지로 정수 값으로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안내 메시지는 이와 같이 이제 복사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법부터 먼저 살펴보면 기존 방법은 이 값을 중심으로 10은 x에 저장이 되어 있고 20은 y 그런데 30은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지 됩니다. x 플러스 y 값이죠. 근데 이제 기존 방식으로는 여러분들이 10은 x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문자열로 이와 같이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은 y 그리고 등호도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30은 x하고 y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식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가 해결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사하셔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그리고 그 다음은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이와 같이 이제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훨씬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고 20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수점 6자리까지 양식 문자를 출력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엔 그래서 이제 양식 문자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양식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좀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우선 먼저 이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구성해서 일단 기술하는 게 좋다고 했죠. 이제 이렇게 문자열로 기술해 준 다음에 이 10은 정수이기 때문에 문자열 정수를 대표하는 양식 문자 %D로 이와 같이 이 30도 마찬가지죠. %D로 이와 같이 기술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와야 되는 양식 문자에 와야 되는 %기호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이 안에 와야 되는 양식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는 반드시 가로 안에 기술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부터 여기 와야 되는 값은 x 값이기 때문에 x 그리고 그 다음은 y 그리고 세 번째에는 x하고 y를 더하기 한 결과값이 오죠. 그래서 x 더하기 y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동일하게 아까하고 동일하게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이제 4개를 사칙 연산을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수정을 해주시죠.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 10, 그 다음에 20,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이렇게 0이 출력이 되죠. 여기서는 0.5000인데 여기는 이렇게 0이 출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나누기 한 결과를 정수로 출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0.5의 정수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0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소수점 이하로 출력을 하고 싶으면 바로 실수를 대표하는 %F를 사용하셔야 되죠.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10 아까처럼 동일하게 엔터 그 다음에 20 그러면 이와 같이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기에서는 주수의 자릿수를 3으로 하고 맞춤해서 열 맞춤해서 출력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과는 6자리이고
그리고 소수점은 두 자리까지만 출력하는 스스로 해보기 문제를 냈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자릿수를 3으로 하라는 것은 여기에 3을 이렇게 3을 하면 세 칸, 10을 출력하는데 세 칸을 하고 뒤에서부터 이제 줄맞춤을 하는 것이죠. 이제 세 줄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6자리 줄맞춤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6자리인데 소수점은 두 자리까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자릿수를 지정할 수도 있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동일하게 10, 20. 그러면 이와 같이 자릿수 세 칸을 확보한 다음에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죠. 이제 오른쪽부터 앞에 한 칸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20도 마찬가지죠. 세 칸을 확보한 다음에 뒤에다가 20. 그리고 결과값은 6칸을 확보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열 맞춤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열 맞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릿수를 활용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문자열 생성과 문자열 연산, 문자열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식과 문자열 중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문자열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안에 양식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열 포매팅의 개념과 이를 프린트 함수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양식 문자의 개념을 좀 더 발전된 스타일로 제공하는 포맷 함수를 사용하는 문자열 포매팅의 개념과 이를 프린트 함수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7주차에서 학습한 내용을 응용 문제를 통해 익히고 실습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주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어서 7주차 2차 시 영상의 학습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